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2월 4일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지금 밤 10시가 됐는데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 한 분께서 에이비온 관련 공시를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요새 거의 휴머니젠에만 거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관심이 우리 텔콘 문어발보다 더 발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투자사입니다. 거의 투자사. 그렇게 지금 문어발과도 같이 이렇게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해놨는데 결실을 언제 맺을 것인가, 그게 참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번 소식은요, 텔콘이 2대 주주로 앉아있는 에이비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에요.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은 2021년 2월 4일자 에이비온에서 올라온 공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의 신규한 다형체 및 이의 제조 방법이라는 명칭이고, 뭐 여러가지 말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전문 용어고요. 본 특허는 특허 활용 계획. 본 특허는 개발 중인 CMET 변이 고형암 치료제 ABN401에 적용될 예정이고, 이 특허는 일본 등록 특허입니다. 왜 특허를 일본에 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에다가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요. 특허 취득 일자는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ABN401, 텔콘의 오랜 주주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BN 신영기 대표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에이비온 IR 자료,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 10월 정도에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ABN 401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타겟은 CMET이고 CMET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현황, 그리고 타겟 시장 경쟁력,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폐암, 위암, 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CMET의 변이가 관여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CMET를 조지는 거예요. MET의 변이는 EGFR 치료제 등의 내성 기작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MET라는 단백질이 있나 보죠. 근데 이제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 MET는 메센키멀 에피세리얼 트랜지션이라는 약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ABN401은 CMET의 HGF 신호 전달을 억제한대요. 높은 선택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신호 전달을 주고받고 하면서 단백질이 진화를 하든 변이를 하든 돌연변이도 만들고 생쇼를 하는데, 그 신호 전달을 너네끼리 대화하지 마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N401이 그런 어떤 변이성 암 발생을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임상 현황, 일라이릴리, 화이자, 존슨앤존슨, 인사이트, 모르는 회사 암젠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엑셀릭시스, 노바티스, 머크, 여러가지 회사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임상 3상인 치료제가 티반티닙이라는 치료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BN401은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튜머, 고형암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NSCLC, HLB 주주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소세포 폐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아이들 있죠? 일라이릴리,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는 상태가 터미네이티드예요. 임상 중단이 됐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혹은 신독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그리고 환자군 선별 어려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터미네이티드 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인 임상은, 지금이 아니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임상은 이 정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몇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회사들이. 그리고 종근당, 얀센, 제넨텍 등도 있고, 대부분 종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CMET 치료제가 성공하기가 좀 힘든가 봅니다. 근데 이제 ABN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ABO는 호주 및 한국에서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 중이에요.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오늘까지 올라온 기사들이에요. ABO 관련 뉴스만 쭉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2월 20일 항암제 개발사 ABO이 이전 상장의 최고 기대주이다. 올해 이전 상장 바이오 업체 중 최고 기대주. 2007년 설립됐고 신영기 서울대 약대 교수가 대표로 앉아있다. 글씨 크게 해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은 폐암, 위암 등 고형암 치료제인 ABN401이고 호주, 한국에서 일상을 준비 중이다 라는 기사였어요. 2020년 2월 기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8일 기사입니다. 텔콘 RF 제약의 ABN 지분 매입 관련 소식이고요. KPM테크가 보유 중이던 ABN 지분을 확보했다. 장외로 매매를 했고요. 5월 28일 날 123만 주를 주당 5,100원에 63억 원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6월 11일 김지훈의 6명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7월 1일 리즈 인베스트먼트 외 1명이 52만 주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최대 주주는 이때 당시에 ST스타넷이라는 회사이고 263만 주, 약 1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한 6% 정도 차이가 나니까 5에서 6% 정도. 그 다음에 8월 3일 기사입니다. IPO가 무산된 ABO이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을 철회했던 ABO이 투자 유치 후 IPO할 계획이다. ABN401이 이제 호주, 한국 임상 1과 2상을 동시 진행 중이고 이후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기에다가 기술 이전까지 계획하고 있다. 2017년 스펙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예비심사에서 불합격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대주주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걸림돌이 됐다고 해요. 투자사가 이렇게 대주주로 있으면 좀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또 다시 기술특례 상장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스스로 중도 철회를 합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향후 호재를 가지고 와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상장심사 청구를 하겠다. 그런 목표로. 그리고 전환사채를 8월 3일날 70억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 기사입니다. 텔콘 RF 제약이 ADD와 해서 코로나 치료제 효능을 확인했다는 뉴스가 떴는데 이건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아직 그 후로 전혀 뉴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ABN이 66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이 또 떴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2014년 7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 코스닥 이전 상장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 14년에. 그리고 17년에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 시도를 했는데 예비심사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2020년 초에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청구했는데 중도 철회하고, 그러니까 세 번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나 중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인 ST스타셋이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날 우리가 방금 본 소식이죠. ABN401 비소세포 폐암 등 고형암 대상으로 하는 ABN401을 FDA에 임상 1, 2상 IND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인 2021년 1월 5일 날 FDA 1, 2상 승인을 받습니다. 한 달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리고 2021년 2월 4일 날 ABN401 관련해서 일본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또 떠요. 임상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텔콤 관계사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텔콘이 최대주주 자리를 노릴지 혹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ABN 입장에서도 텔콘이 최대주주로 있는 거랑 지금처럼 ST스타셋이 최대주주로 있는 거랑 나중에 코스닥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히 해봅니다. 혹은 다른 제3자에게 이렇게 지분을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텔콘이 참 이런저런 데 투자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결실을 언제 맺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이렇게 ABON 공시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